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오늘은요, 이런저런 얘기 말고, 수능 전날, 그리고 수능 이후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과 수험생용 학본으로 준비를 했고요. 시간이 없으시니까 빨리빨리 엑기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1년 동안 정말 자녀분들 뒷바라지 하신다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녀분들이 지금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노고에 감사할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분들 꿈을 위해서 1년 동안 정말 힘든 시간들을 잘 버텨와 준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부모님들과 수험생들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이 1년 결실로 잘 바꾸기 위해서는 남은 수능 전날, 그리고 수능 당일날, 그리고 수능 이후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미리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수능 전날과 수능 당일날, 그리고 수능 이후의 그 시간들은 비행기 착륙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험 과정을 잘 마무리를 지어야 여러분들 인생의 다음 페이지가 환하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뭐 좋은 대학에 가셔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 수험 생활을 납득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결과가 뭐 좋으면 후회할 확률이 낮긴 하지만 결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과정을 충실하게 보내셨다면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납득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착륙에서 인사이트를 좀 얻어보자면 착륙 중 여러분들이 절대 하지 마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잠드는 것입니다. 잠드는 것. 뭐냐면 비행기가 착륙할 때 고도가 이제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때 잠에 들면은 이 압력에 몸이 적응하지 못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지금 수능 전날과 수능 당일날로 비유를 하자면 미리 불안해하거나 미리 과도하게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결과를 미리 이제 속단하는 경우 요런 경우 그리고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경우 내 실력을 자연스럽게 끌어내지 못하는 경우는 사실 잠든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실력보다 더 잘 나오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셔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내 실력만큼, 내 노력만큼만 점수를 얻겠다. 이 마음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상황에서 실수를 하거나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이제 욕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 이제 꼬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어쨌든 내 실력만큼 점수를 얻으면 된다.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수능날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정말 정신 차리고 수능 전날에 마지막 마무리 정리하시고 다 잘 될 거라고 긍정 마인드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착륙 중 하셔야 되는 일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창문 덮개를 열어두는 일입니다. 사실은 이제 2021년부터 대한항공에서는 착륙 시에 창문 덮개를 열어두는 것이 이제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의무사항으로 뒀다가 2021년부터 권고사항으로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제 날개 위쪽, 비상구 창문 등은 법적으로 개방해 놓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창문 덮개를 열어둬야 착륙 시에 창문 밖으로 벌어지는 상황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내가 정전이 될 경우에 바깥의 불빛에 의지해가지고 비상구를 찾거나 안전지시에 따라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창문 덮개를 열어둬야 된대요. 여러분들이 수능 전날과 이제 수능 당일날 창문 덮개를 열어두는 행위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정말 이제 처절하게 반성해오고 성찰해왔던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전년도에 이제 내가 실수를 했거나 후회가 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과거의 후회에 답이 있다고 보거든요. 다시 과거의 후회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후회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비교적 최근에 보셨던 모의고사에서 실수를 했던 부분이라든지 후회를 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전년도 수능 시험에서 실수하고 후회했던 이러한 일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공부를 해오시면서 이러한 해결책은 다 머릿속에 떠올려 놓으셨을 텐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 전날에 뭐 다른 걸 막 무리해서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제 혼자서 좀 조용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해결책을 좀 정리해보고 조금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게 이제 설명한다면 10계명을 수험장에서의 10계명을 한번 만들어서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뭐 나름대로의 용어를 만들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문 덮개를 열어두어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 수험 과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이번 수험에서는 수능에서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의 다짐, 10계명 같은 것들을 적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착륙할 때 중요한 것은 기내 조명을 낮춰야 됩니다. 기내 조명을 낮추는 이유도 사실은 1번하고 유사한데요. 사실 기내 조명을 낮춰놓는 것은 혹시 모를 정전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승객들의 눈을 어둠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하는 예방 조치라고 합니다. 갑자기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당황하잖아요. 시험장에서 내가 엄청 당황스러울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러울 때 어떻게 할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은 아무 일 없이 잘 끝나면 좋겠지만 이 시험이라는 게 1년이 걸려 있고 인생이 걸려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또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황하는 상황이 한 번쯤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들이 좀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좀 대처를 해 놓으셔야 조금 덜 당황하실 거예요. 이런 걸 적어놔도 당황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미리 생각해 놓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랑은 또 천지 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안전벨트는 수험생에게 있어서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왕청심환을 드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스스로 1년 동안 해온 것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사실은 여기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불안해하거나 결과를 속단하지 않고 또 미리 과거의 실수, 과거의 후회에 정면 승부를 해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미리 세워보시고 머릿속에 있는 걸 정리해보시고 그리고 시험장에서 당황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해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그냥 아무 근거 없는 자신감 말고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바꾸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 1시간 정도를 내셔서 요 과정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불안감을 없애는데 즉효약이니까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험생들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이걸 잘 극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극복한 후에 여러분들 스스로 성장한 부분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스스로 자신감과 자부심을 좀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 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금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가만히 있어도 힘듭니다.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힘든 걸 극복했을 때, 성취했을 때 이런 이제 성공 경험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마음 에너지를 채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 합격했다거나 다른 사람이 잘 된 거라거나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여러분들 자신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이후에 12월과 1월 달 뭘 할지 계획을 미리 세워보는 것도 불안감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감이라는 건 사실 내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안감을 피하는 방법은 이 잠깐 시험에 대한 생각을 제쳐두고 조금 건설적인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능 이후에 12월과 1월 달 계획을 세워보면 좋아요. 이거 수능 이후에 여러분들 까딱 정신 놓으면 그냥 놀다가 지나갑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 후회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12월과 1월 달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놀더라도 놀 계획을 알차게 세워봐. 네. 저는 놀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계획을 짜드릴게요. 첫 번째로 무지성으로 노는 것은 금지입니다. 예, 그래서 놀더라도 어떤 테마를 정해서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을 쌓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의미 있는 일 한 가지 정도는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뭐 봉사활동도 그 방안이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뭐 책 몇 권 이상 읽기 이런 거, 아니면 뭐 운동하기 이런 거를 사이사이에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 뭐 영화 100편 보기 뭐 이런 걸 하셔도 좋고요. 100편까지는 안 되겠네.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뭐 밀려있던 드라마를 다 보기, 뭐 어떤 드라마를 볼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뭘 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긴 경험해 보기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계획을 짜는 거니까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지. 근데 이 아르바이트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진로를 생각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 진로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어. 무지성으로 학원 뭐 조교를 하면 돈 많이 준다니까 조교해야지 그게 아니고, 뭐 사범대나 교대를 갈 친구들은 학원 조교를 해보시고, 뭐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시는 친구들은 뭐 그쪽과 관련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대학 진학하고 했을 때 인턴으로 이어지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한번 짜보시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뭘 진짜 하고 싶은지, 어떤 학과에 가고 싶은지, 요것도 지금 수능 직후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까딱 잘못해서 술 마시고 놀고 이렇게 하다가 대충 그냥 정식 컨설팅 받아가지고 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철저하게 지망하고 싶은 학과의 커리큘럼과 개론서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아, 이걸 공부하면 내가 재밌게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지망 학과가 정해져 있는 친구들은 한번 그 대학 홈페이지에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좀 가라앉고 오히려 이제 설렐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마음 상태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로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가족과 시간 보내는 이 일정을 꼭 여러분들 계획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자녀분들은 부모님께 정말 감사했다고 1년 동안 감사했다고 한 말씀씩 한마디씩 꼭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강력 추천드리고 놀 계획 일정 속에 부모님과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는 일정을 꼭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학부모님 편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자녀분에 못지않게 지금 불안하고 힘듭니다. 근데 사실은 이 결과라는 게 당연히 좋게 나올 거예요. 잘 될 건데, 사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부모님이 어떻게 대처하시느냐에 따라서 자녀분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자녀분이 올해로 수능을 잘 봐서 올해로 수험 생활을 마친다면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가이드를 해주실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애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답변을 할지를 모르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한번 상의해 보시고 아버님, 어머님께서 상의해 보시고
얘를 이제 어떻게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면 좋을지를 한번 상의해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얘가 시험을 망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해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너무 이제 절박하시고 자녀분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생각을 안 하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지만은 이 걱정되고 불안한 이유가 막 반드시 막 이런 거에서 비롯된다는 걸 이제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잘 될 건데 부모님들의 마음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는 조금 내려놓으시고 혹시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녀분이 뭐 잘 보고 못 보고를 떠나서 한 해 더 수험 생활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도 상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막 이렇게 부모님께서 막 반대하시고 막 생각이 정리가 안 된 채로 막 자녀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위에서 말씀드렸던 1과 2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무조건 반대 혹은 무조건 긍정하시기보다는 이게 둘 다 독입니다. 절대 안 되라거나 아니면 넌 무조건 잘할 수 있어. 이거는 독입니다. 그래서 타당한 조언을 해주시면서 정도 아니고 반도 아니고 합, 정반 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합의 입장에서 정과 반의 경우의 수를 다 보시고 합의 입장에서 자녀분에게 타당한 조언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모님의 마음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능이 끝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결과보다는 이 지난 수험 과정이 어땠는가, 그리고 여기서 뭘 배웠는가, 어떤 부분이 성장했는가, 요런 이제 수험 과정에 집중해서 대화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결과가 조금 안 나오더라도 수험 과정을 잘 보냈다고 하면 격려해 주시고 조금 이렇게 칭찬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자녀분이 훨씬 더 올곧고 바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요. 자녀의 독립을 이제부터는 서서히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래서 뭐 이제 애들이 이제는 부모님의 말씀을 조금 안 듣고 막 그럴 거예요. 지금도 뭐 안 듣고 있지만 그래서 조금 이제 얘네가 진짜 성인으로 가는 단계에 접어들었구나 하고 좀 존중을 해주시면서 수험 과정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조금 우리 부모님들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해를 해주시고 부모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잘 될 거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우리 자녀분들이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잘 될 겁니다. 수험생분들도 다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하시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렇게 해보시면 정말 마음 편하게 잘 보실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여러분들 수능 잘 보시기를 기원하고 있겠고요. 수능 이후에도 정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과 또 함께 달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